안녕하세요. 코딩네이터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번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면 상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, 즉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예를 들어 이런 계산이 일어나는 함수를 보여드렸었죠. x를 집어넣으면 제곱하고 마이너스 4와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는 것. 그렇다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나오는 결과가 가장 작아지느냐, 즉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였고요.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면서 하는,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하기도 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. 어떤 특정 수에서 시작해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가보면서, 오른쪽으로 가니까 더 값이 커졌구나, 왼쪽으로 가니까 값이 더 작아졌구나 를 알게 되고, 잘 가다가 어라? x는 2인 요 지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다시 커지네 를 알아낸 다음에 x에 2를 넣으면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,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. 이 방법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함수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곤란해집니다. 특히 2차원의 표현이 안 되고 3차원의 표현을 해야 하는 함수라면, 혹은 지금 보시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, 바로 경사 변화를 금지해내는 미분이라는 수학적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.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, 미분을 통한 방법 그리고 한 땀 한 땀 하는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간단하게 생긴 함수부터 경사 변화를 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여기는 x가 1인데고요. 여기는 x가 3인 곳이에요. x에다가 1 넣으면 1의 제곱은 1, 마이너스 4 하면, 자, 1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0, 즉 요점 0 나오고요. 이번에 3을 넣어보면 9 빼기 4, 3, 12 더하기 3 하면 여전히 똑같이 0이 나옵니다. 2를 넣으면, 자, 여기 2를 넣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. 저희가 최소값인 거 마이너스 4 곱하기 2 더하기 3 해서 4, 8, 3 해서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최소값으로 나오게 됩니다. 아무튼 경사 변화 있기로 다시 돌아왔어요. 여러분들,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런 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, 다시 그리겠습니다.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잘 도착을 했다고 해볼게요. 그래서 여기 내가 서 있는데 여기서 발바닥 감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? 평평하다고 말을 해줄까요? 아니면 가파르다라고 말을 해줄까요? 당연히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. 이미 그 평지에 도달했으니 우리는 여기는 평평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여기 서 있을 때는 어떠세요? 여기에 만약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가파르다 라고 발바닥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. 여기 있어도 똑같이 난 아직 가파른 곳에 있구나, 여기 있어도 난 아직 아까보다 좀 덜 하긴 하지만 가파른 곳에 있구나 느끼다가 점점 내려와서 평지에 도착하는 순간 평평하구나를 느끼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댄 이 선들 있죠? 이 선들, 요선, 요선, 이선, 이선, 즉 다양한 경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이 선들을 구하는 것, 이게 바로 미분입니다. 특정 위치에서의 가파른 정도를 알아내는 것. 한번 볼까요? 자, 먼저 이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, 이걸 미분하면요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얘가 된다.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정했냐? 물어보신다면, 미분을 어떻게 했냐 보다는 이걸 왜 했는지,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, 이 미분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경사가 평평해야 할 이 지점이겠죠? 경사가 평평해야 할 이 함수의 최소값은 x가 2일 때 딱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한번 2를 넣어볼게요. 몇이 나오는지. 2 넣으세요. 2 곱하기 2 빼기 4는 0. 경사가 이렇게 0이라는 수학적 표현은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, 이 눈으로 보시는 이 경사처럼 저기에 내가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닥이 평평하다고 느껴진다는 것, 이겁니다.
여기서 만약에 한 칸 앞으로 가서, 자, x는 한 칸 앞으로 가서 x는 3. 자, 요 자리 넣을게요. 3을 넣으면 2 곱하기 3 빼기 4는 2가 나옵니다. 즉, 요 자리에서는 경사가 대충 이렇겠죠. 자, 2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경사의 어떤 상대적인 크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. x에다가 4를 넣어볼까요? x는 4, 여기 한 칸 더겠죠? 자, 여기 가면 제가 다 그리진 않았지만 더 어떤 가파른 경사가 있을 거예요. 자, 2 곱하기 4 빼기 4는, 네, 경사는 4가 나옵니다. 아까 2에 비해서 4로 커졌어요.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? 지우고 반대 방향으로, 자, x는 2에서 x는 1로 가보면, 네, 경사는 대충 이걸 겁니다. 자, 2 곱하기 1 빼기 4는 마이너스 2. 자, 아까 전에 여기 3 넣었을 때 이 값이 뭐였냐면 2였거든요. 그러면 요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한 칸 가나 경사의 크기, 이 숫자는 2로 똑같이 나오는데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요.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의 크기, 즉 이 기울어진 정도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지만 그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. 이 함수 자체가 여기 x는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잖아요. 좌우 대칭이라고도 하는데, 아무튼 2x-4 이게 어떻게 나온 식인지는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.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값이 작아지거나 커짐에 따라서 이 함수의 평평한 정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평평해졌다가 또 다시 여기 기준으로는 올라가게 되는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값, 최소값이라는 이 지점 있죠.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함수의 모양이 평평해질 때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함수의 모양이 평평해질 때, 즉 병사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넣을 때 나오게 됩니다. 미분을 알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바로 이겁니다.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느 특정 지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보고 왼쪽으로 가본 다음에 일로 가야겠네, 여기서 또 뭐 일로 가야겠네, 일로 가야겠네 하다가 여기 딱 도착하면 또다시 갔다가 여긴 아니네, 여기구나, 이런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어디 특정 지점에서 시작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얘만 딱 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뭐지? 2x-4는, 자, 4 넘기면 2x는 4, x는 2구나, 2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구나, 이거를 한 방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의 식 있죠? 뭐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2 넣고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더하기 3 해보면 최소값이 4 빼기 8 더하기 3, 마이너스 1이구나. 얘를 알고 있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. 미분을 보셨는데 한 땀 한 땀 찾아가는 거에 비해 더 깔끔하고 우아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? 네, 미분은 정말 우아한 과학적 도구입니다. 아무튼 이런 원칙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. 우리가 어떤 지점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. 예를 들어 여기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아까 전에 2차원에서처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여기 뒀다고 생각해보면 이 360도 전방이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.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모든 방향이 다 될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여기 딱 썼을 때 발바닥의 감각은 말을 해주겠죠. 이 방향이 가장 고파른 방향이니 여기를 향해 가시오. 즉, 이 복잡한 함수 있죠? 아주 복잡하게 생긴 이 곡면으로 나타나는 함수의 미분값을 현재 지점에서 딱 구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장 기울어진 정도가 큰지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일복 전진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평평한 곳에 도달할 때까지 이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됩니다. 한 걸음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또 미분값 구하고 또 한 걸음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미분값 구하고, 그래서 가장 최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 짓을 반복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이라면 요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. 근데 잠깐만요.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로 떨어지는 게 다명한 것 같은데 이런 함수는 여기가 더 최소값 아닌가요?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있는 어떤 엉뚱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여기가 다 내려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실제로 여기가 목표하고 있는 하산 지점인데.
네, 만약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정말 정말 예리하게 잘 캐치내신 거고요. 100% 맞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테크닉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런 복잡한 어떤 함수라고 해도 어떤 지점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바쁜지를 알아내고 한 걸음 간 다음에 그거를 반복한다. 이거를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미분을 특정 x 위치에서의 함수의 가파른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산을 내려가는 것과 연관지어서 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. 미분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가장 빠르게 산을 내려갈 수 있는지 이걸 알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미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미분은 2x 마이너스 4다.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이 시리즈에서 다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만약에 제가 더 부지런해서 시즌2를 만든다면 그때 제대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설프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미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파이썬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함수를 파이썬으로도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것도 넣어보면서 최고값도 구해보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해볼게요. 네,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. 더 좋은 퀄리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